일단은 저는 외국인으로서 그 홍익인간 그 정신의 중요성을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하면서 특히 한국의 이 도덕 철학, 특히 홍익인간, 그 다음에는 동시에 그 선비 정신, 지식인의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정의하고는 진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그런 지식인의 그런 전통에 대단한 매력을 갖게 됐습니다. 홍익인간의 특히 국제화, 해외로 소개하는 그런 작업에 많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 중심으로 우리 새로운 문명,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한 문명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항상 느꼈어요. 그 다음에 갈수록 이렇게 뭐 소비, 뭐 자기 중심, 나르시시즘이나 약탈의 그런 잘못된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서양 문명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희망이죠. 우리 그 국제내교육대학원, 그 다음에는 국가원하고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지난 3년, 4년 동안의 활동에서는 항상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새로운 문명, 우리 지구의 여러 시민한테는 희망을 주는 문명을 바로 한국에서 시작해서 국제화의 그런 조그만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선비 정신이나 홍익인간의 약간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해외에도 소개하려면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기술이나 뭐 그런 건축이나 그런 거 소개하고 과거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미국 대학교에서 일본 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의 그런 자기 문화 해외 소개나 많이 봤습니다. 여기 하나 사례로 그 사무라이, 뭐 사실 사무라이 그 무사도이나 해외 다 알아.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 저도 그랬고 사무라이 문화 만화도 보고 아니메도 보고 배웠어요. 한국의 경우는 홍익인간이나 아니면 사무라이하고 그 같은 아니면 그 위에는 선비의 정신은 해외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앞으로 하나 매우 중요한 과제는 해외에서 뭐 서양이나 아니면 동양도 그렇고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K-pop 뿐만 아니고 전통 가치관을 소개하는 그 콘텐츠 많이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저는 아까 뭐 그 한류의 성공에 대해서는 저 의견 좀 반반입니다. 일부는 뭐 상당히 그 성공 있고 한국의 위대한 전통에 바탕으로 하는 성장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많은 그 한류 영화이나 그다음에 이게 뭐 노래를 보면은 표면적이 많고 한국의 원래 전통 그 정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국제주의, 글로벌리즘 아니고 제국주의도 아니고 식민주의도 아닌 평등하게 천식을 위한 사상 그런 철학을 찾으려면은 홍익인간은 가장 적절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서양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18세기부터는 전 세계에서 제거했어요. 다만은 서양의 그런 보편적인 문화는 항상 원래 있었던 서양의 그런 제국주의하고 연결되고 있고 결국은 그리 완벽한 국제화는 성공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국주의의 그런 잠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뭐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그런 프랑스나 뭐 미국도 그렇고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완벽한 국제주의를 추구하려면은 차라리 한국의 당군 할아버지 홍익인간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primus inter pares, 원래는 평등한 그 어떤 뭐 고대 뭐 중국의 그런 추나라하고 비슷하게 한 나라는 중심 역할하고 있지만은 막대한 군사력이나 그런 이런 재정적인 힘이 갖지 않고 도덕적인 그런 힘으로 이런 다스리나 그런 전통적인 사상이 제보이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잘 유지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아마 한국에 원래 있었던 전통도 강했고 홍익 사상을 미국에 소개하는 것은 하나의 큰 목적. 그다음에 전 지구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철학으로 새로운 국제주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면은 상당히 큰 의미 있고, 그는 한국에서 시작하고 한반도, 동일,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 질서, 그다음에 지구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05년부터는 그 추미 한국 대사관에서 한 2년 동안은 문화원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는 한국 문화를 항상 미국인한테는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국 대사관에서는 거의 똑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항상 60년 동안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정이 많고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선진국 됐다. 그런 식으로 제가 100번이나 1000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 사실은 부분이 당연히 있고 왜 그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했지만은 역효과는 컸어요. 왜냐하면 많은 외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고도 성장만 강조한다면은 많은 미국 사람의 바른 인상은 1953년에 한국이 서말리아 같은 나라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기술이나 소개돼서 발전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제 경우는 일단은 조금 그 뭐 조선 시대 이전의 문화 조금 연구했으니까는 절대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고도 성장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왕조 그 이전도 그렇고 아주 우수한 행정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나 나라 위해서 충성하게 하는 전통이 강했고 그 다음에는 우수한 교육제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고도 성장이 있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 고대부터는 전문학이나 뭐 기계공학이나 그 다음에 건축이나 여러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는 11세기, 12세기나 수학이나 그 다음에 전문학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조선시대까지도 사실은 농업이나 수리나 기타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는 보면은 과학의 그런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았고 서양의 경우는 18세기에 많은 이 선교사가 한국 와서 이런 선교 활동했을 때는 놀라운 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시골하면은 이런 조그마한 그 집에 가면은 집에 가면은 그런 서적이는 쌓여 있었어요. 무슨 대학이나 뭐 그 수학 그다음에 그 효경이나 그런 그 선교사 노란 이유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 뭐 영국 가면 시골 가면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18세기에서는 그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글자를 읽는 그識字率이 높은 것은 유럽의 경우는 19세기 중반부터입니다. 그 전에서 사전이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생각할 때는 한국 한류는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관이나 홍익인간은 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죠.
한국의 전통 보면은 하나 핵심은 외국인 느낌으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은 혀, 턱, 손 그렇게 죄라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신념이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런 현대 한국의 거의 정반대돼 버렸어요. 산업혁명 이후는 경쟁력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약간 미신도 많았고, 그 다음에 화석화 됐으니까 무조건 소양의 제도하고 과학이나 도입을 해야 이런 혁명적인 그런 혁신에서는 근대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완전히 달라요. 서양 문명이 지금 거의 붕괴 상태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는 정보화, 정보, 일단 뉴스나 우리 보는 뉴스는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대단한 위기 됐습니다. 요즘은 사실 전 미국 사람도 한국 살면서 미국에 뭐가 일어나는지 좀 몰라요. 신문 마다 달라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 많고, 한국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시대에서는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것인지, 어떤 기준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은 한국의 전통에 들어와서는 이런 춘추관, 조선 왕조실록의 전통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런 정사를 평창하면서 그때의 정책, 그다음에 고위 이런 관료, 그다음에 지방지나 수집해서 정확하게 검증한다면은 믿을만한 오래가는 500년이나 가는 기록을 남겨서 대단히 큰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사를 유지한 것은 그렇게 무슨 춤이 아니고 약간 나라의 국가의 하나 나침반처럼 역할이 있어요. 그렇게 역사는 정확한다면은 그런 아무리 권력 있더라도 반드시 역사에 심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정치인의 활동에 당연히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바르게 하는 그 효과도 큽니다. 차라리 춘추관이나 그 당시 정부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를 해외에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작년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한국 문화, 그 다음에 한국 가치관, 현대 한국 소개하려고 했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콘텐츠 문제 아니었고, 많은 경우는 미국에 와 있는 한국인의 그런 약간 태도나 방법이나 상당히 문제 많았어요. 그런 예를 들면은 어떤 학회나 띵탱크나 그런 주로 외교 안보 관련한 거 제가 많이 참석했지만은 이렇게 한국을 전혀 모르고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고 남한이나 북한에 가본 적 없는 미국 전문가가 나와서 아주 자신 있게 그런 북한 문제나 얘기해요. 옆에 있는 전문가, 일단은 북한 전문가의 남한 교수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와 있고 그 사람은 끝까지는 조용하게 들어요. 말도 하지 않고요. 참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한국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다면은 많은 미국 사람은 그냥 한국 사람 다 그런 미국 전문가의 의견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한국이 특별히 의견 없다. 특별히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생각했지만은 첫 번째 옛날부터 이른바 사대주의. 일단은 두 번째는 결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 여전히 분단 남하 북도 있고 여기서 우리 행정이나 그런 홍보 이런 언론도 있고 이런 그런 모임도 있고 대학도 있지만은 북쪽이 또 있어요. 항상 병행하고 있고 그런 이상한 정치 체제는 미묘하게 사람의 그런 의식이나 그 정신에 영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좀 가장 미묘하죠. 한국 문화 소개할 때는
항상 그때그때의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누가 가장 권력 있는 정치인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일단 멋있게 설명해요. 효과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달라요. 일본의 경우는 30대 이런 정치인의 그 희망 있는 조망 있는 사람들 지정하고 몇 명만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키워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문가 중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정치, 외교, 안보이나 큰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대, 30대부터는 벌써 확인하고 지정하고 키워요. 키워서 뭐 50대, 60대까지는 그때는 그게 일본 그런 친일파, 치일파 될 수 있죠. 한국에서는 그런 전략이 너무 없어서는 쉽게 홍익인간이나 사상도 소개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홍익인간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그런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인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홍익인간은 그 첫 번째입니다. 무슨 눈으로 보일 수 없어요. 이런 정신적인 차원에서 파악해야죠. 그리고 그는 한국의 전통이 그래요. 옛날부터 그렇고 형지상학 위대한 전통이다 한국에서.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정반대됐어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다면은 뭐 존재하지 않다. 그 정도는 사람이 사고방식이 되어버렸고 좀 신기해요. 그래서 일단 이 홍익인간을 해외로 소개하려면은 그냥 큰 예산을 갖고 어떤 그 광고 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한국 국내에서는 먼저 홍익인간의 그런 정신을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하는 것은 우선 큰 건물이나 어떤 화려한 뭐 현수막이나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원래 있었던 그 정신적인 그런 세계, 그런 사상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는 분명히 통일된 한국이 되죠. 남한이 이런 인공 위성 사진 보면은 그 반짝반짝 밝고 북한이 어둡고 그래서 남한 그만큼 발전했다. 북한이 그 실패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낙후됐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뭐 쿠웨이트에서는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뭐 좀 비밀 아니지만은 밤은 원래 깜깜해요. 대학이로 생각 아니고 그다음에 밤에 늦게까지 그런 많은 그런 전기 쓰는 것은 제가 이해 못하고 있고 한국에 이렇게 되는 것은 지난 뭐 30년밖에 안 돼요. 한국은 몇만 년 동안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인 아니면 기술적인 아니면 에너지나 전기나 그 갖고는 한국의 수준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평가할 때는 이런 뭐 경제 성장도 아니고 정신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바로 홍익인간에 가야 될 방향이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뭐 해외에서 많은 홍보하고 뭐 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짧게 제 뭐 외국인으로서 생각하는 홍익인간을 소개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많은 협력해서는 전 세계로 홍익인간의 진정한 홍익인간 정신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